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입니다. 경제와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설 연휴 이후에도 투자자들의 관망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상승세를 탔던 아파트 가격이 올 1월 들어 하락하면서 주택 구입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마켓에서는 상반기 주택 시장을 전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김준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상반기 주택 시장을 전망해 보려면 우선 지난해 주택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국토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에 전국 미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 약 2%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별 세부 상황은 어땠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제 국토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월 대비해서 한 2% 정도 감소한 5만 6천여 가구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작년 9월에는 한 6만 가구 정도 미분양 물량이 있었고요. 10월에는 조금 줄어든 5만 7천여 가구. 그다음에 11월에는 거의 비슷한 5만 7,580여 가구. 그다음에 12월에는 5만 6천여 가구. 그래서 9월 이후로 해서 많이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건 아닌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미분양 물량이 작년 이제 9월 이후부터는 점차 조금씩 이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는 이런 추세에 있고요. 중공업 미분양 물량을 살펴보니까 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월 대비로 해서 약간 1.5% 정도 감소한 약 10,000호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9월부터 살펴보니까요. 9월에 이제 중공업 미분양 물량이 1,700여 가구, 그다음에 10월에는 1,800여 가구, 그다음에 11월에는 1,100여 가구, 그다음에 12월에는 10,000여 가구. 그래서 9월부터는 소폭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분양 주택 물량이 이제 작년 9월 이후로 조금씩 이제 해소가 되고 있고 중공업 미분양 물량도 역시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지역별로는 그럼 어떻게 지금 추세가 되고 있나 살펴보니까요. 먼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그 전월 대비로 해서 전월에 18,000여 가구였는데 16,600여 가구로 약 8.5%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 377가구가 증가한 1% 정도 증가한. 그래서 수도권은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고 지방은 아주 경미한 소폭 증가한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규모별로도 살펴보니까요. 중대형이 약 5%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가 1.6%.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대형 미분양 물량이 더 많이 소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별로 쭉 살펴보니까요. 서울 지역은 이제 전월 대비로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호수가 워낙 작아서 이걸 증가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인천이 14% 정도 감소를 하고요. 경기가 한 7%. 지방을 살펴보니까요. 지방은 부산과 대전을 제외하고는 광역시, 대도시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외에 이제 지방 도시들은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지역이 많은데 특히 충남과 충북, 그다음에 경북과 경남 지역의 미분양 물량 증가 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수도권이 지방보다는 미분양 물량이 적었는데요. 향후 주택 공급량의 지표가 되는 게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 아니겠습니까? 2016년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이 공급되기 전 단계에 먼저 이제 아파트 인허가를 받고요. 모든 주택이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6개월 이내에 보통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량이 보통 이제 3년에서 4년. 요새는 이제 공사 기간이 길어져서 한 4년 이상도 가는데 보통 3, 4년 정도면은 이게 이제 그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인허가와 지금 착공 물량은 결국은 향후 4년 이후에 그 수요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인허가를 살펴보니까요. 인허가는 전국적으로는 5.1%가 감소를 했습니다. 착공은 더 감소폭이 큰 8.2%가 감소를 했고요.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로 해서 16.5%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지방은 오히려 거의 약 8%, 7.9% 정도 인허가 물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공 물량은 수도권이 12.8%가 감소한 반면에 역시 지방도 감소를 했지만 2.9% 그러니까 작은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수도권 지역은 향후 3, 4년 이후의 물량이 작년보다 그 전년도보다는 결국은 적어지게 감소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에 비해서 지방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향후 이제 3, 4년 이후에 지방 도시 지역의 공급에 어려운 과잉 공급이나 초과 공급 현상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결국은 쭉 살펴보니까요. 지난해 전체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국에 이제 72만 호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작년에는 상반기에는 인허가 물량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18.4% 정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20%, 20% 정도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증가한 것이 하반기에 감소를 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좀 감소한 그런 추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2017년 인허가 물량에 대한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58만 호,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55만 호. 그러니까 작년이 72만 호라고 생각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이 58만 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올해 인허가 물량은 작년보다 20% 이상 큰 폭으로 더 감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쭉 살펴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보니까요. 서울, 인천 지역이 서울하고 인천 지역이 2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경기는 11.8% 정도 감소. 그다음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규모별로 살펴보니까요. 소형의 이제 소형 물량이 8%, 그다음에 중형이 4.5%, 대형이 0.8%. 그래서 오히려 규모가 작아질수록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결국은 규모가 작은 물량이 3, 4년 후에는 현재보다는 좀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착공도 역시 추세가 비슷한데요. 살펴보니까 전국이 65만 호, 그래서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인천은 무려 거의 50%가량 착공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쭉 최근 이제 평균 5년 평균 대비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그 전년도보다는 작년에 이런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3, 4년 이후에는 지금 올해 내년 굉장히 과잉 공급에 대한 부분에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2, 3년 이후부터는 서서히 이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5.1%, 착공 물량은 8.2% 감소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공급량의 지표가 되는 분양 물량과 준공 물량은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리면 분양 물량이 한 10% 정도 감소됐고요. 준공 물량은 12%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물량은 분양 이후에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되실 게 분양 이후에 보통 3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준공 물량은 바로 입주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약간 분양 물량은 앞으로 3년 이후에 이런 공급량을 예측하면 되시고요. 준공 물량은 이제 바로 우리가 입주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분양 물량이 약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6만 9천 호인데 전년 대비로 해서 한 10% 정도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에 과잉 공급이나 여러 가지 또 분양 시장이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규제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특히 하반기 이후에 대책이 또 나오면서 분양 물량이 이제 많이 좀 상대적으로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수도권은 14.4%가 감소를 했고요. 지방은 같은 감소치지만 6.8%. 그래서 수도권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오히려 지방이 감소폭이 좀 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 물량을 살펴보니까요. 작년 대비로 해서 전년 대비로 해서 약 12%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27%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방은
0.1% 감소했는데 거의 비슷한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주 물량들을 살펴보면 작년에 지난해에 어떻게 수도권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집중을 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실적을 좀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지금 수도권 지역이 아까 14.4% 감소했다 그랬는데요. 인천 지역이 41.7% 정도 분양 물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작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물량이 과잉 집중이 돼서 상대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은 물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준공, 그러니까 입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물량을 살펴보니까 수도권이 이제 27% 정도 증가하고 지방은 0.1%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인천 지역은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8.4% 물량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역시 이제 준공 물량은 입주 물량은 늘었지만 분양 물량은 줄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입주 물량, 지금 올해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입주 물량이 굉장히 올해 내년에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작년에 입주 물량의 증가의 흐름은 올해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전국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10.7% 감소했고 준공 물량은 11.9% 증가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올 상반기 입주 예정인 물량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되는 게 입주 예정 물량이 이제 전문가들이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모든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면 굉장히 이제 입주 물량이 과잉 공급돼서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또 빈 집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이 지금 올해 이제 2월부터 4월까지 국토부 집계에 의하면 3개월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그 전년이 한 5만 8천 세대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근데 이제 7만 9천여 가구로 36% 정도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물량을 보면 수도권이 2만 7천 세대, 지방에 5만 1천 세대 정도로 돼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러한 입주 물량이 이제 원활하게 소화가 되지 않고 미입주되는 아파트 이런 양이 많이 남게 되면 굉장히 또 이런 그 주택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지역에 보면은 대부분 대단히 아파트 지역에서 물량을 대부분 공급을 했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지역은 큰 무리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 지표를 계속 봤지만 역시 지방권이 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올 4월까지의 입주 예정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다고 하셨는데요. 2016년 주택 거래량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주택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주택 거래량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나 건너뛰었죠. 지금 그 분양 물량, 준공 물량 지금 3개월간의 입주 물량 전년 동기 대비로 아까 35.5% 증가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거래량을 살펴보면은 연간 거래량비로 해서 보면은 지금 전년 대비로 해서 약 12%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쭉 추이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약 108만 호,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90만 호 쭉 해서 현재 한 105만 호 수준인데 이것은 이제 2006년도 수준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5년간의 평균 거래량 대비로 해서 한 10% 정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크게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우려할 만큼 굉장히 좀 침체가 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016년 12월 주택 거래량도 살펴보면 전월 대비로 해서 한 14%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년 대비 11.8% 감소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전월세 거래량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월세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주택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제 그 주택 거래량,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전월세 거래량이 좀 약간 주춤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최근에 이제 전월세 거래량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세 대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해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거나 이런 것치는 않고 거의 그 보합 수준이거나 약간 지역에 따라서 약간 상승하고 또 약간 하락하는 이런 지역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니까 거의 지금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1년 132만 호에서 차츰 늘다가 2014년 거래량 146만 건에서 거의 작년도 146만 건입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월세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비중은 조금 소폭 줄고 월세 비중은 소폭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역별로 이렇게 보니까 수도권 지역이 거래량이 1.4% 감소하고 지방은 0.4%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전월세 거래량이라는 것은 집값이 비싼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수도권보다는 기타 수도권 외 지역 이렇게 해서 집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는 전년 대비해서 한 2.7% 정도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월세는 1% 정도, 1.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지금 수도권 지역이 이제 집값이 비싼 지역, 서울 수도권 지역은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지방, 그러니까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 지역은 전세가 소폭 증가하는 현상. 그래서 결국은 집값이 비싼 지역은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고 집값이 좀 저렴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하기 전에 작년 주택시장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올 상반기 주택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올 상반기 주택시장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말 올해 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을 한 것이 그동안 너무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이 많았다, 분양 물량이 많았다. 특히 올해는 그 분양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내놓은 11.3 대책인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금융 규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분양 시장도 위축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 상대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들 많이 예측을 했었습니다. 작년 추세와 올해 추세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좀 정리를 하면요. 미분양 물량 살펴보니까 아까 서울 수도권 다 줄었습니다. 근데 서울이 더 미분양 물량을 더 많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시장의 어떤 시그널이냐면 미분양 물량이 해소가 된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수요 대비 공급. 그러면 공급보다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대도시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데 비해서 지방 도시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서울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우려할 만큼 수요가 굉장히 좀 적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공급이나 아까 인허가 물량이라든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여러 가지 물량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시장이 일시에 뭐 침체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 설 전에 전문가들이 많이 제가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 전까지 굉장히 좀 위축이 되다가 이제 2월
하반기 지나서 굉장히 시장이 좀 괜찮아질 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설 이후에 주택 시장이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서울 수도권 지역 모든 지역 그다음에 지방 도시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른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였는데 올해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수익률이 몇 프로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이 공실 부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서 평균 공실률이 전국 평균 14%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은 거의 18%고 전체 집이 14%입니다. 그렇다고 봤으면 5집 중에 한 집은 임대주택 중에서 거의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좋지만 이것이 이제 수요가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은 괜찮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이 지금 형성돼 있거나 아니면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도시 또는 외곽 지역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결국은 수익형 부동산에서 특히 이제 주거형 수익형 부동산에서 입주자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리가 지금 서서히 약간 오를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세입자를 구하기 쉬운 이런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주택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대도시 지역,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일자리와 가까운 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 그리고 가능하면 헌집보다는 새집,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모든 지역이 이제 함께 집값이 오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을 구입하시면 크게 낭패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슈인마켓에서는 상반기 주택 시장을 전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김준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월 중순경 뉴스테이 민간 제한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테이 민간 제한사업이란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허그는 이번 공모를 통해 3,000호를 모집할 계획으로 2017년 중 총 3차례 공모를 통해 약 8,000호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